좀 신기하지? 진짜야. 대한민국이 100%가 아니야. 대한민국 60%밖에 안 돼. 진짜로. 대한민국 60%에 그 외가 40%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대만이고. 대만에서 왜 올까? 그리고 나이대가 10대가 없어. 다 20대야. 왜지? 대체 누가 보는 거지? 신기하단 말이지. 근데 보는 애들이 있긴 한데 걔네가 왜 통계에 안 잡힐까? 자, 아무튼 원래 직선이 2x 자 마이너스 y 더하기 4가 0이단데 이걸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저 식이 x-a 이렇게 바뀔 거고 마이너스 자 y-b로 바뀔 거예요. 이거 더하기 4 한 개 0이다 그랬는데 이게 원래 직선이랑 일치한다 했잖아. 그러면 xy는 지금 안 바뀌었을 거야. 요 그대로 가겠지. 나머지 봐보면 마이너스 2a에 더하기 b 더하기 4가 0이다인데 이게 곧 저거랑 일치한다 요 소리잖아요. 맞지? 평행이동이니까 기울기는 안 바뀌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얘가 곧 저 4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과 일치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4가 4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지워지면서 b가 2a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근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b분의 a라서 그럼 2a분의 a란 소리니까 약분하면 2분의 1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b분의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247번. 직선을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원에 접한답니다. 자, 그럴 때 양수 k 값을 구해라는데 이것도 직선을 평행 이동하면 어차피 기울기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한번 볼까? 원래 직선이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5 자,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5가 0이다. 자, 여기 원래 직선인데 얘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대요. 그러면 3의 자, y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 다시 정리를 하시면 3y 마이너스 3k 자, 마이너스 5가 0이다. 자,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세워질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랬는데 자, 원 x-1의 제곱 더하기 자, y제곱이 4 4 여기에 접한대. 그러면 그때 요 원의 중심은 1,0일 거기 때문에 자,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 2와 같다 하면 되지. 맞죠? 자, 그러면은 저거 점과 직선 하면 분모 5네요. 5분의 절대값 해서 4에 0 될 거고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5 이거 한 개 2다. 자, 요거 계산하면 되지. k값 2개 나오겠죠? 근데 양수 k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시 해보면 자, 절대값 마이너스 3k에 마이너스 1 한 개 10과 같다. 그러면은 얘가 풀마 10 되면 되니까 그냥 쓸까? 얘가 10인 거랑 얘가 마이너스 10인 거랑
근데 뭐 양수 K 구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두 개 다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요게 위에는 음수 K 나올 거니까는 요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하면 될 테니까 그럼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9라서 K는 3이면 되겠죠. 그럼 양수 K는 3 나올 거다. 어디 하는지 알아? 네. 안 쓰이는데요? 근데 왜 안 보고 있어요? 거긴가? 네. 네, 그러하고 248 포물선으로 옮긴답니다. 그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이 옮겨지는 거를 L-라고 하자. 자, 그럼 포물선 평행 이동한 것만큼 그 직선 평행 이동시킨다는 거니까 일단 포물선 Y는 얘를 표준형 바꾸셔야 될 거고, 그럼 X 더하기 4 얘 전체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인데 더하기 9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8? 아니 7? 마이너스 7? 그렇게 되겠지? 맞죠? 얘를 뭘로 옮겨요? Y는 X제곱으로 옮긴다 그랬지? 그럼 이거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가야 돼? 4만큼 가야 되고 Y축 방향으로는 7만큼 가야 될 거야, 평행 이동을. 맞지? 자, 요렇게 한다는 거니까 지금 얘를 똑같이 직선 L에다가 적용을 한다는 거잖아. 2x-3y 마이너스 2는 0. 자, 얘를 똑같이 요 평행 이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L-를 만들어 보면 2에 그럼 x-4일 거고, 자, 마이너스 3에 y-7일 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 한 개 0이다 하시면 여기서 2x-3y는 똑같이 나올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8, 여기서 더하기 21. 그럼 마이너스 8하면 마이너스 10이고 더하기 21이니까 그러면 더하기 11 되겠죠. 요게 0이다. 자, 그럼 얘가 요렇게 옮겨졌다는 얘기야. 근데 뭐 구하래?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요 둘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그럼 점 하나가 필요할 거 아니야. 점과 직선을 구해야 될 테니까. 그쵸? 두 평행선이 있네. 자, 요런 식이지. 이렇게 두 평행선이 있을 때 요거 사이에 평행하지가 않네. 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건데,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점 아무거나 하나 찍은 다음에 그거에서 요 거리 구해주면 될 거예요. 평행선이니까. 자, 그럼 점을 뭘로 잡을까? 그냥 편한 걸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y에다 0 넣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y에다 0 넣으면 x가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점 뭘로 잡아? 1,0 잡아, 그냥 편하게. 점 아무거나 랜덤하게 잡으면 되니까. 그럼 1,0과 얘 사이의 거리를 하시면 될 거라서 루트 13분의 2 더하기 11, 요게 거리 d일 건데, 자, 여기 절대값 13이고요 밑에 루트 13이 있으니까 거리 d는 약분돼서 루트 13 나오고 끝나겠지. 이렇게. 됐을까요? 자, 평행 이동을 줬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줬냐? 점의 이동을 줬잖아. x, y가 이동했대. 어디로? x 더하기 2, y 마이너스 3으로 이동했대. 이 말이 뭐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이란 소리입니다. 점이 이동한 거니까 이건 있는 그대로 따와주면 되지. 자, 이거에 의해서 원이 평행 이동한대요. 어떤 원? 자, 표준형이 써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9. 자, 얘가 평행 이동을 할 거래. 저만큼. 그럼 x-2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플러스 2겠네. 이거의 제곱이 9다. 반지름은 안 바뀌니까. 자, 이 원이 직선 누구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3x-4y 더하기 k는 0. 자, 요 두 녀석. 여기 두 녀석이지. 요 두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하랍니다. 자, 뭐 요런 얘기잖아. 원이 이렇게 있으면 딱 접할 때 한 군데에서 만날 건데, 그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요것보다 작고 이것보다 크고 하면서 요 사이에서 만나야 요런 식으로 두 군데 만날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면 돼? 요 점과 요 원점 중심, 원의 중심 2, 마이너스 2. 자, 요것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예요? 반지름보다 작으면 되죠. 작으면 되지. 그치? 그럼 식 세우시면 될 겁니다. 자, 요 녀석과 원과 중심의 거리. 자, 저거 하시면 5분의 절대값 해서 6 더하기 8 더하기 k 이럴 건데, 얘가 뭐 하면 돼? 반지름 3이니까 3보다 작으면 돼요. 자, 그러면 절대값 k 더하기 14가 15보다 작다고. 절대값 풀면 k 더하기 14가 15보다 작고 마이너스 15보단 크다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죠. k는 1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9보다는 클 거고요. 자, 요렇게 정리가 될 텐데, 그러고 나서 나한테 하라고 한 거는 n-m이래. 얘가 n이고 얘가 m인데 n-m을 하라고 했으니까 n 빼기 m 하시면 30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될 겁니다. 혹시나 저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이 절대값 풀었을 때 양쪽에 이렇게 잡히는 거는 문제 없죠? 그러하고 265? 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일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이거에 접한다. 자, 이것도 뭐 하면 돼? 그냥 문장을 쭉 읽어봤을 때 원 표준형 잡은 다음에 걔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 시켰어. 그럼 그 결과에 원이 있을 건데 걔가 저 직선과 접한다고 하니까 반지름과 같다 하면 되죠. 자, 뭐 원리는 그렇게 하면 될 거라서 이거 뭐 가이드만 잡아주면 되나? 그럼 그거는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있을까요? 조금 희소식을 얘기를 하면 여름방학 연강 때 여름방학이 짧잖아. 그래서 연강을 해도 시수가 한 6번 정도만 더 하는 셈일 거라서, 그렇잖아. 한 달 안에 뭐 해봤자 많아야 한 6번? 그 정도일 것 같아서 블루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블루까지 하기에는 그럼 6번 만에 블루를 끝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 말고 아마 공수 심화교재나 공수 1 심화교재나 뭐 다른 게 하나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두꺼운 거 말고 6번 만에 할 수 있는 거. 근데 항상 그렇듯이 6번 만에 끝내기 빡빡한 걸로 넣어주겠지 또. 그렇지 않을까? 학습된 경험이잖아 이거. 와 이걸 하라고?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오답을 그럼 다시 집에서 해볼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다려주는 게 조금 시간 낭비여서 어차피 다시 풀어볼 것 같으면 집에서 다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를 질문을 받을까? 원래는 그 오답까지 해서 오는 게 맞기는 해. 그래야 질문 딱 받고 다음 진도 나가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일단 지금 남은 오답들은 다시 한번 해봐요. 만약에 진짜 지금 못하고 별표 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고, 아예 모르겠다 싶은 거 지금 얘기하고. 273? 원이 있는데 이거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이렇게. 자, 273에 원이 그래도 표준형으로 나와 있긴 해요.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4다. 자, 이거를 직선 x-2y 더하기 3 더하기 3 이꼴 0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자, 그랬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해라는데, 자, 알아야 될 거는 대칭 이동시켜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자, 그럼 얘가 대칭 이동한 원이 있을 거야. 걔의 중심과 얘의 중심을 딱 중점을 찾았을 때 그게 어디 있어야 돼? 요 위에 있어야 되죠. 그쵸? 자, 그럼 지나는 점을 그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건 뭐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요렇게, 자, 요 두 녀석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요것도 맞는 말이고, 또 뭐야? 얘네 둘이 서로 수직이다죠. 그러면은 요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요 두 점을 이었을 때 생기는 요 직선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정리하면 y가 2분의 1x였을 건데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y가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 b 뭐 요런 식이 될 거야. 그지? 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원의 중심이 저 위에 있다라는 건데, 봐봐. 요 직선이 지금 요 중심을 이어서 만드는 요 무엇이라? 빅스비야? 시리야? 내 무슨 말에 반응한 걸까? 자, 여기 0,-1이고 대칭 이동했을 때도 또 뭐 나온 점이 있을 건데, 일단 요 직선을 특정할 수 있지 않아? 기울기는 여기 수직에서 찾았어. 근데 얘가 어딜 지나? 요거 지나야 되잖아. 맞죠? 요 점 지나야 되죠. 얘가 0,-1 지나야 돼요. 그럼 b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지. 그럼 요 직선도 찾았네. 자, 직선 이거 찾았고, 요 직선의 대칭인 거 찾았고, 그러면 난 뭘 할 수 있어? 교점 구할 수 있지. 그쵸? 교점 구할 수 있죠. 교점을 찾아보면 되겠네. 요거랑 요거의 교점. 자, 그러면 뭐 연립을 해볼까? x에 그냥 대입하는 게 빠를 듯? 그럼 더하기 4x 더하기 2 더하기 3이 0이다 여서, 자, 5x 더하기 5가 0이라고 하니 x는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자, 그럼 교점 구해보면 y 값은 1 되겠나?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그쵸? 그럼 교점의 좌표 떴어요. 어디야 이게? 요 점이지. 요 점이 마이너스 1,1이다. 그리고 요 중심이
0,-1이다. 자, 그럼 난 뭐 할 수 있어? 저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대칭 이동시킨 얘 구하라는 건데 요게 중점일 거 아니에요? 얘와 얘의 중점이 요거. 그럼 요 점 구할 수 있지. 자, 중점이 -1 나오려면 여기는 -2였을 거고. 맞죠? 그냥 y좌표가 중점이 1 나오려면 여기는 3이었을 거야. 맞죠? 맞아,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중심이 여기면서 반지름 안 바뀌잖아요. 대칭 이동에. 그럼 반지름은 4 그대로 가져올 테니까 이제 완성시키면 되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이게 반지름 2짜리니까 네, 4 그대로 나올 거다. 하면 대칭 이동시킨 원의 방정식 요 녀석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저 직선이 되게 뭐 깔끔하게 y는 x 이런 거 아니면 과정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원큐에 끝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만 잘 진행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 없을 거고. 자, 그럼 별표 쳐서 못하는 거 있나 또? 181, 2? 자, 원을 하나 줬어. 표준형을 하나 줬고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후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 근데 그 원이 y축에 접한대. 그때 양수 a 값을 구해라. 자, y축에 접한다는 거는 뭐야? 어떤 원을 뭐 평행 이동을 시켰는데 y축에 접한다 라고 하면 x축은 그리지 말고 얘가 y축에 접한다 라고 하면 뭐 요런 모양새가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럼 뭔 소리야? 그때 중심에 x좌표가 있을 건데 그 x좌표가 곧 반지름 r과 같다 뭐 요런 느낌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반지름 나 아나 모르나? 알죠? 반지름 2예요. 아, 요 반지름이 2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근데 이 y축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건 아직 모르니까 한번 저 평행 이동 시키는 걸 따라서 가보자 요 얘기지. 나한테 준 게 x-1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이 4다야. 얘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자, 요거 평행 이동부터 하자 요거지. 자, 그럼 x-4의 제곱 자 더하기 y 플러스 2-a 이거의 제곱이 4다야. 자, 근데 그 다음에 한 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요 x와 y를 바꿔주면 되지.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x, y가 바뀌면 되잖아. 자, 그러면 어디다 써야 할까? 여기다 쓸까 그냥? 여기다 그냥 쓸게. 자, x 플러스 2-a의 제곱 이거에다가 더하기 y-4의 제곱. 자, 요게 반지름은 안 바뀔 테니 4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얘가 뭐라는 소리? y축에 접한다 이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럼 여기 값이 반지름과 같아야 되는데 이게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는데 양수 a 값을 구하래. 자, 그럼 다 가능한 건 뭐야? 이게 지금 x 플러스 2도 가능하고요. 그죠? x 마이너스 2도 가능한 상황이잖아.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a가 2일 수 있고 마이너스 2일 수 있다 이거니까 자, a 값 각각 구해보면 0이거나 또는 4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네. 맞지? 자, 근데 나한테는 양수 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수 a는 4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공수2 그냥 쭉 풀다 보면 느껴지는 게 그냥 문제만 잘 해석하면 끝이 않아. 그냥 일반 도형 문제랑 다를 바 없긴 하지. 그치? 그래서 그냥 이 공수2에서 도형 방정식은 좀 그런 느낌으로 접해주면 돼요. 걔가 하는 대로 약간 설명서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하라는 대로 그냥 똑같이 진행해서 결과만 나중에 따져보면 되는 거여서 생각보다 공수2는 공수1 때처럼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아. 공수1은 좀 추상적이었잖아. 예를 들어 4차 방정식 같은 거 하면 막 치환해가지고 치환하는데 또 치환한의 범위까지 신경 쓴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 그치? 그게 생각보다 조금 직관적이지 않아. 그게 그렇잖아. 직관적으로 딱 얘 치환했으니까 이거 범위 잡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살짝 조금 와닿지 않는 추상 개념이지 딱 오는 직관적인 개념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공수2는 도형에 관련된 얘기들이어서 좀 직관적이에요. 그려보면. 그지? 이렇게 저렇게 평행이동하고 뒤집고 했는데 결과가 뭐야? 여기 붙어 있으면 된다 이거 아니야 결국. 맞지?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면 공수1에 비해서 공수2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져도 상당히 직관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머리 빠개질 막 그런 거는 아니긴 해. 그래서 공수2가 조금 더 그나마 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재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재미가 더 있다 공수1보다는. 282?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가 3,1이고 직선 Y는 X 위로 움직이는 점 P, 그 다음에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APQ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게 같은 문제야. 그 앞에 하던 거랑 그냥 도형이 조금 껴있어서 달라 보일 뿐. 자, 뭔 소리냐? 우리가 요런 거는 지금까지 했어. 뭐냐면 점 여기다가 2개 이렇게 띄워 놓고 요렇게 잡아서 더했을 때 이게 최소가 된다라고 하면 자, 얘를 대칭시킨 다음에 요거의 직선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제일 짧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거에 조금 변형인 겁니다. 어떻게 변형이 돼 있어? 점 P가 요 라인 위에 있어. 직선 Y는 X 라인 위에. Y는 X라고 하는 요 라인 위에 있고 A점은 고정이에요. 여기 A가 3,1이다 라는 얘는 고정이다. 자, 그랬을 때 요 위에 있는 P와 그리고 요 위에 있는 Q 요렇게 했을 때 요거의 둘레의 최소를 구해라. 그럼 요 AP 길이도 짧아야 되고 PQ 길이도 짧아야 되고 AQ 길이까지도 짧아야 될 거야. 그러면 일단 제일 할 만한 게 뭐냐, 얘를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Y는 X니까 1,3에 해당하는 얼추 요 라인에 위치하는 요 A 다시가 찍힐 거예요. 1,3에 해당하는. 그지? 자, 그리고 얘랑 얘,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을 찍은 이유는 뭐냐면 A랑 P의 최소 길이를 구하고 싶어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대칭을 시켜보면 A 좌표를 이쪽으로 그럼 A2 다시 라고 찍어보면 3,-1이겠지 여기는. 자, 그리고 이제 AQ까지의 길이의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이 여기에서 쭉 이어볼까? PQ 더하기 AQ의 최소. 이렇게 쭉 이어볼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AP 더하기 PQ 더하기 Q의 길이가 제일 짧아야 될 거야.
AP 더하기 PQ 더하기 QA. 자, 그럼 각각 해보면은 이제 이쪽쯤에 위치를 하나 아니면 이쪽이나 뭐 그 얘기인데 어디를 들어가야 APQ가 제일 짧을까? 요 대칭 이동시키는 이유가 뭐야? 요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가 요 부분이랑 길이가 같아서 그렇지. 그치? 그게 제일 짧을 때 찾는 거고 이것도 대칭 이동시켰던 이유가 요 AP 길이 요 길이가 요 길이와 같잖아요. 요걸 제일 짧게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PQ까지 요거까지 이제 길이를 합쳐주면 되겠다 라는 건데 자, 요 다음에 이제 진행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결국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잖아.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최소 길이는 뭐야? 요 길이지 않아?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제일 짧으면 그거 탁탁 접으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될까?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을 거고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을 거야. 저 길이가 제일 짧아져 주면 되는데 저 길이가 곧 뭐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직선 길이가 제일 짧겠지. 그렇잖아요. 꺾이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 A-에서 A2-까지의 최소 길이, 직선 길이 해주시면 된다 요겁니다.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돼? 루트 2의 4 더하기 16 하면 거리는 루트 20일 테니까 얼마다? 2루트 5다. 네, 요렇게 되겠죠. 자, 납득이 혹시 안 된 부분. APQ는 한 직선에 있지 않지. 당연히. A는 여기 있고 PQ는 여기 있으니까. 얘는 대칭 이동한 가상의 점이고. 대칭 이동을 시켜서 구한 이유는 뭐냐? PQ 길이는 정확하지 않아. 근데 여기 A-P 길이가 여기 AP 길이랑 같고, 그치? 요 A-Q까지의 길이가 AQ 길이랑 같으니까 요 PQ 길이 더하기 요 길이 한 최종값이 제일 작으면 되는 거잖아. 최소값. 둘레가 최소라 그랬으니까. 그러려면 뭐 하면 돼? 이게 직선으로 이어져 주면 제일 짧을 테니까. 그래서 아까 위에 원래 우리 두 점의 최소 길이 구할 때 했던 거에 조금 응용이라고 보면 돼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긴 한데 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끝인가? 예은이 또 없어요? 별표 친 거 혹시? 250? 얘가 아까 그것보다 좀 더 수월할 것 같기는 한데 얘는 평행이동을 저만큼 했을 때 그 결과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는데 아까 걔 어디 있지? 요거지 요거.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이게 미지수가 들어있다고 해도 대칭 이동은 또 없으니까 이 문제가.
부양수라 그랬고요. x-a의 제곱, 그 다음에 y-b의 제곱인데 반지름도 미지수긴 한데 어쨌든 b제곱이랍니다. b래요. 자,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자, x-3의 마이너스 a일 거고, 자, 더하기 y 더하기 8 마이너스 b일 거고, 여기 제곱 반지름 길이는 변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보는 게 어려우면 아까 여기 점 중심 좌표가 여기가 a, b잖아요. 점을 평행 이동시킬 때는 그냥 고지고대로 부호 맞춰서 가주면 된다 한 거니까 여기가 a 더하기 3, 그럼 b 빼기 8 요거란 소리지. 맞지? 자, 이 상태인데 얘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동시에. 그 말이 뭐야? 원이 이렇게 있을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제 부호는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결국 둘 다 뭐다? 반지름 길이와 같다 이거잖아. 그죠? 그리고 양수라 그랬으니까 a 더하기 3이 곧 뭐랑 같으면 돼? 얘 b랑 같으면 되고요. 맞지? 자, 근데 b 빼기 8이라 그랬어. b 빼기 8이 b랑 같을 수 있나? 그럼 뭐랑 같겠어 얘는? 마이너스 b랑 같다는 소리겠지? 그죠? 그럼 여기에서 b 값이 바로 나오긴 해. b는 얼마겠어요? b는 4죠. 자, b가 4면 그럼 a는 얼마야? 1이면 되겠지. 그랬을 때 나한테 a 더하기 b 구하라고 했으니까 5 나오겠죠? 5. 약간 퍼즐 맞추기 느낌 아니야? 그래서 요 공수2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게 이제 기하를 하면 좀 더 재밌을 거야. 근데 기하가 옛날만큼 막 그렇게 벡터 가지고 뭐 하는 게 지금 잘 없어가지고 우리 때 기하가 재밌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막 원을 자르잖아요. 지금 원만 갖고 하잖아. 원 자르고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막 이런 거 하잖아. 이제 기하를 하면 저게 이제 3차원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 XY축을 주고 이렇게 구를 줍니다. 구. 이렇게 구를 주고 이 구를 이제 평면이 잘라요. 평면이 자르면 이렇게 원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근데 똑같아. 요 평면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거 물어보거든? 그럼 어떻게? 우리도 직선 구할 때 원을 이렇게 자른다 라고 했을 때 요 직선 구할 때 뭐 해? 요 직선의 기울기 구한 다음에 요 사이에 거리 해가지고 해주면 되잖아. 지나는 점 해주면 되잖아. 맞지? 이것도 똑같아요. 이 평면도 직선에서의 기울기처럼 그런 값이 있어. 평면에도. 당연히 있겠지. 기울기를 정해주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평면에도. 그 값이 있고 여기 자른 이 원에서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곧 평면과 중심의 거리니까 그걸 가지고 평면을 결정 짓는다. 이거에 그냥 3차원 버전. 요런 것들을 하실 건데 똑같아. 그냥 축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 Z에 관련된 값이 하나 더 들어간다. 그게 끝. X, Y, Z. 3차원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 그래서 이제 위치 찍으면 되지. 지금 내가 평면화 시킨 다음에 그려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걸 이제 공간의 좌표 이렇게 딱딱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해가지고 하면 똑같이 돼요. 근데 쉽지 않지, 이걸 그리기가. 그러니까 2차원을, 여기 칠판은 2차원이잖아. 평면이잖아.
그럼 우리가 2차원에 그리는 거는 직관적으로 되게 쉬워. 근데 이제 뭐야? 3차원을 2차원으로 다운시켜서 그리는 거는 우리가 점선 가지고 이제 다 표시를 해준다잖아. 직접적으로 눈에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그걸 머릿속으로 이제 그럼 잘 하면 되지. 이게 그래서 쌓기나무랑 연관이 많아. 여러분들 초등할 때 쌓기나무 할 때 앞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할 때 이 안 보이는 공간에 대한 걸 상상을 해야 되잖아. 맞지? 직접 눈앞에 보고 놓고 하면은 쉬운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느낌의 확장 버전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보통 쌓기나무도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여기에서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 이제 안 그려지니까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거야. 눈으로 제일 직접 보는 게 제일 빠르거든. 3차원은. 이걸 머릿속으로 그리느니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르죠. 여러분들이 정팔면체 그리라고 하면 되게 뾰족하게 그리거든. 다이아몬드처럼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되게 뾰족하게 그려. 나중에 고등학생들한테 정팔면체 그려봐 하면 뭔가 이렇게 뾰족하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뾰족하게 그리면서 머릿속에서 착각을 해. 이게 이렇게 잘랐을 때 요 단면 있지, 빨간 요 단면, 이게 정사각형이 아닐 거라는 착각을 해요. 정사각형이거든 이거. 그리고 요렇게 잘라도 정사각형인데 요렇게 옆에서 봐도 이것도 정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정팔면체는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이것도 정사각형, 요렇게 잘라도 정사각형, 요렇게 잘라도 정사각형이야. 근데 그걸 이제 뾰족하게 그려놓으면 이제 머릿속에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그게 문제풀이를 할 때 그걸 반영을 해. 본인이 착각한 걸. 그래서 생각보다 정팔면체가 납작합니다. 이렇게 뾰족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납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야 여기 정사각형, 여기 이렇게 잘라도 정사각형, 이렇게 잘라도 정사각형.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빨라. 그럼 이제 나는 희망사항이 있어. 나중에 이제 좀 미래 기술이 발전이 되면 이거 얼마 안 걸릴 것 같기는 해. 그 요새 애플 비전 이런 것도 있잖아. 글라스 이런 거, 안경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굳이 홀로그램까지 가지 않더라도, 홀로그램까지 가지 않더라도 AR 기능만 충분히 발전을 해도 이 교실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입체화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는데, 만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충분히 난 적용이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언제쯤 상용화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 근데 아마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게. 그러려면 이 공간 안에 이제 센서들이랑 설치를 하고, 이제 그럼 누구든 그 안경을 쓰면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떠다니는 거를 볼 수 있는 뭐 이런 거니까 초기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들겠지. 근데 희망사항이긴 해. 그런 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근데 얼마 10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10년? 아니 5년 안에 아마 과학고나 뭐 그런 좀 특수목적 학교들의 시범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시범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저기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데서 먼저 시작을 하겠죠. 돈 많은 곳에서. 요새 칠판도 전자칠판이잖아. 니네 학교도 다 전자칠판 아니니? 동화는 아닐 거고. 아니요. 거긴 아날로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산 초등 그래, 다산 중고등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들이 보통 먼저 바뀌어. 초등학교들이 예산이 좀 빵빵해. 왜냐면 애들 교육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빵빵해서 초등학교들이 먼저 좀 바뀌지. 그래서 아마 그런데 시범 교육이 먼저 들어갈 겁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수학을 배우면 지금처럼 또 마냥 어렵다라는 느낌은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수학 강사의 길을 걷는 제일 그 진로를 선택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을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안타까워서였거든.
막상 까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쉽다고는 안 해. 근데 그 어려움 정도가 좀 느낌이 달라. 그냥 애들이 막연하게 와 그냥 수학은 어려워 이거랑 수학이 어려운 거는 정말 딥하게 들어갔을 때 이 단계 생각해야 되는 과정이 많다. 이게 어려운 거거든.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전에 그냥 예제 푸는데도 막 그냥 제곱근 자체가 어렵대.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포인트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수학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를 해주고 싶었던 게 제일 크지. 그래서 공수투는 재밌어. 이 움직이면 되잖아. 움직여 보면 눈앞에 보이거든. 뭘 해야 될지. 막연하지가 않아서. 근데 조금 낫죠, 공수투. 그럼 요 두 개 끝인가? 네. 그러면 오늘 할 거를 좀 봅시다. 집합이에요. 집합. 원래는 이게 중등 교육과정에 있던 내용인데 이제 중등에서 빠지고 고등으로 넘어오면서 좀 내용이 합쳐지면서 오히려 좀 쉬워졌습니다. 고등에서 나오는 집합이라고 하는 얘기가. 자, 우리가 저런 거 할 때 원의 정의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 원의 정의가 뭐야? 원의 정의. 점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그걸 엄연히 조금 더 고급지게 따지면 점들의 집합이라고 해. 근데 여러분들이 집합이란 단어를 안 배웠으니까 그걸 모임, 뭐 자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점들의 집합이다라는 거야. 결국 뭐야? 집합이라는 건. 모아놨다 이 소리야. 집단. 모아놨다고. 어떻게 모아놔? 분류를 해서. 그렇잖아. 약간 이런 거지. 시베리안 허스키 집합이 있어. 그럼 거기에 말라뮤트나 이런 거 껴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약간 개들의 집합 했어. 그러면 종이 개가 아닌 고양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인간 집합이라고 해서 곰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야. 집합을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건을 줘야 돼요. 어떤 녀석들을 모을 것이냐가 있어야 돼. 집합은 모은 거야, 모은 거. 근데, 집합. 모은 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은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모이는 녀석들이 다르겠지. 그치? 자, 그럼 내가 이제 몇 가지 던져줄게.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의 집합이다 라고 했어. 요게 가능한 말일까? 아닐까? 라는. 왜 안 될까요? 주관적이야. 그래서 주관성이 들어가면 안 돼.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누가 봐도 애매하지 않은 기준을 정해주는 게 집합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치? 무거운이 아니라 그러면 몸무게가 60kg 이상인 사람들의 집합이다 라고 하면 이건 맞을까 틀릴까? 이건 맞는 얘기가 된다 요 소리예요.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의 집합, 이것도 안 좋다의 기준도 너무 바리에이션이 넓잖아. 안 좋다의 기준도. 어딜 가면 2.0이 안 좋은 세상도 있잖아. 그지? 몽골 가면 2.0이 좋은 시력이 아니야. 그죠? 그런 상대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에서 이미 집합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집합 자체는 이런 맥락이라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집합을 배울 때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나한테 제시해 줄 것이느냐라는 것들이 좀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집합을 표현을 할 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자,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집합을 설정을 했잖아. 그럼 그 집합 안에 구성원들 있죠. 그 하나를 원소라고 해. 자, 예를 들어 자연수 집합 n이라는 게 있어. 자연수 집합 n. 자, 그러면 요 n 안에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원소일까요? 아닐까요? 자연수니까 원소지. 자,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요 1이 요 n이라고 하는 녀석의 원소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약간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그럼 2도 n 안의 원소고. 그래서 요게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방향 중요하다. 요 삼지창이 꽂히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2가 n의 원소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인데 요거 뒤에다가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좀 많이 나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들